4,800억 달러. 독일이 지난 3년간 잃어버린 제조업 생산 가치입니다. 대한민국 연간 GDP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이 그냥 증발해버렸어요. 이건 마치 우리나라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가 동시에 문을 닫는 것과 똑같은 충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유럽의 엔진이라 불리던 독일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소름 돋는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불과 5년 전만 해도 독일은 세계 4위 경제 대국이었어요. 지금은 일본에도 밀려 5위로 떨어졌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추락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2026년 2월 현재 독일 제조업체들이 줄줄이 공장 문을 닫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핫한 이슈 리딩과 함께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폴크스바겐은 역사상 처음으로 독일 내 공장 3곳을 완전 폐쇄한다고 발표했어요. 바스프는 중국으로, 지멘스는 미국으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고 있습니다. 130년 독일 산업의 자존심이던 기업들이 본국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 번째 원인부터 보겠습니다. 에너지 비용이 미국의 4배, 중국의 7배에 달해요. 독일 제조업체가 전기 1kWh를 쓰려면 35센트를 내야 합니다. 미국은 9센트, 중국은 5센트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도 독일에서는 적자인데 미국에서는 흑자라는 거예요. 사업을 하라고 하는 건지 손해를 보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잖아요. 두 번째, 노동 비용입니다. 독일 제조업 근로자 1명의 연봉이 평균 8만 달러예요. 중국은 1만 2천 달러, 베트남은 4천 달러입니다. 7배에서 20배 차이가 나요. 독일 기업 입장에서는 로봇으로 대체하거나 해외로 나가는 게 답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가 진짜 문제입니다. 규제의 원이에요. 새로운 공장 하나 짓는데 평균 7년이 걸려요. 환경 영향평가, 소음평가, 생태계 영향조사, 주민 동의서까지 서류만 1,500페이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 사이에 중국은 똑같은 공장을 5개 지어 버려요. 솔직히 독일 정부도 나름의 논리가 있었어요. 친환경으로 가면 새로운 산업이 생길 거고 고부가 가치로 전환하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봤거든요. 실제로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기술에서는 한때 세계 1위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간과한 게 있었습니다. 기술 개발하는 거는 독일이 했는데 대량 생산은 중국이 가져간 거예요. 자, 여러분이 독일 정부 관료라고 생각해 보세요. 국민들은 환경을 중시하고 유럽연합은 탄소 중립을 강요하고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어간다고 아우성이에요.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정답이 없는 문제죠.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안타까움 느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독일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견고한 제조업 강국이었는지 아니까요?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건 이제부터입니다. 왜냐면 독일 몰락의 시작점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시계바늘을 2000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베를린의 한 정부 청사에서 40대 중반의 정치인 한 명이 회의실을 나서고 있었어요. 게르하르트 슈레더 총리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러시아와의 가스관 협정서가 들려 있었죠. 바로 노르트스트림 프로젝트의 시작이었어요. 당시 독일의 선택은 합리적이었습니다. 값싼 러시아 가스로 에너지 비용을 절약하고 그 돈으로 첨단 제조업에 투자한다는 전략이었거든요. 실제로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독일은 이 전략으로 대성공을 거뒀어요. 유럽 GDP의 30%를 혼자 차지했고 수출액으로는 중국 다음으로 세계 2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독일은 이 시기를 황금기라고 불렀어요. 메르켈 총리는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독일 모델이 세계 경제의 미래라고요. 실업률은 5% 밑으로 떨어졌고 제조업 경쟁력은 압도적 1위였습니다. 그야말로 무적이었죠. 그런데 바로 이 전성기에 씨앗이 심어지고 있었어요. 몰락의 씨앗이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지자 독일은 충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모든 원자력 발전소를 2022년까지 폐쇄한다는 거였어요. 당시에는 영웅적 결단이라고 박수받았습니다. 하지만 대안은 준비되지 않았어요. 원전을 끄면서 전력 공급의 60%를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운명의 분기점이 시작된 거예요.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했을 때도 2020년 나발리 독살 사건이 터졌을 때도 독일은 가스관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너무 깊이 의존해 버렸거든요. 그리고 2022년 2월 24일 운명을 바꾼 날이 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독일이 20년간 쌓아온 에너지 전략이 무너졌습니다. 가스 공급이 중단되면서 전기 요금이 10배로 뛰었어요. 이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0년 독일 디스부르크 루르 지역, 세계 최대 철강 단지 중 하나였던 이곳에는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24시간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3교대로 돌아가는 용광로 소리가 도시 전체를 가득 메웠죠. 자, 이제 장면을 바꿔봅시다. 2026년 2월 현재 같은 장소입니다. 굴뚝 절반이 멈춰섰어요. 티센크루프 철강은 생산량을 40% 줄였고 직원 2만 명 중 8천 명을 해고했습니다.
100년 넘게 독일 산업의 심장이던 이곳이 유령 도시로 변하고 있어요. 숫자로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2020년 독일 제조업 생산 지수는 빼고였어요. 지금은 78입니다. 25%가 사라진 거예요. 이걸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4,800억 달러죠. 매일 13억 달러씩 제조업 가치가 증발하고 있는 셈이에요. 두 번째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독일의 기업 투자 규모예요. 2019년에는 연간 7천억 유로였는데 올해는 4,200억 유로로 예상됩니다. 40% 감소죠. 이게 왜 무서운 거냐면요. 기업들이 독일에 대한 믿음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투자하지 않으면 일자리도 없고, 일자리가 없으면 소비도 줄고, 소비가 줄면 경제가 위축되는 악순환의 시작이에요. 세 번째는 인재 유출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독일을 떠난 고급 인력이 15만 명이에요. 들어온 사람은 3만 명뿐이고요. 순 유출이 12만 명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결국 독일 경제 전체의 혁신 능력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브레인 드레인이라고 하죠. 만약 독일이 2022년에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러시아 가스를 끊는 대신 원전 가동을 연장했다면요? 실제로 프랑스는 원전 의존도 70%를 유지하면서 에너지 위기를 훨씬 수월하게 넘겼어요. 독일과 프랑스의 제조업 경쟁력 격차가 이제 5배까지 벌어졌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독일의 몰락은 유럽 전체로 확산되고 있거든요. 독일이 유럽 GDP의 30%를 차지하는데 이 엔진이 멈추면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까지 다 흔들려요. 유럽 연합 전체가 위기에 빠지는 거죠. 여기서 보통은 독일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결론 내리잖아요. 그런데 진짜는 그게 아닙니다. 독일의 몰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였거든요. 아무리 합리적으로 선택해도 피할 수 없는 함정에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독일이 추구했던 모델 자체가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값싼 에너지와 값싼 중간재를 수입해서 고부가 가치 완제품으로 가공하는 방식이었는데 지정학적 위기가 터지면서 이 모델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떤 나라든 이런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야? 한 단계 더 들어가 봅시다. 독일의 진짜 문제는 의존도였어요. 한 곳에 너무 의존한 거죠. 에너지는 러시아에만, 수출은 중국에만, 기술은 제조업에만 올인했던 거예요. 위험을 분산하지 않고 효율만 추구하다가 당한 셈이에요. 처음에 4,800억 달러라는 숫자 기억하시죠? 이제 이 숫자가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단순히 독일만의 손실이 아니라 우리가 피해야 할 경고의 숫자거든요. 우리나라도 독일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반도체, 자동차, 조선업 같은 제조업에 경제의 70%를 의존하고 있거든요. 에너지의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수출의 25%를 중국 한 나라에 의존하고 있어요. 독일이 걸어간 길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첫째, 에너지 안보예요. 소형 모듈형 원전, 수소 경제, 태양광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확보해야 해요. 한 곳에만 의존하면 독일처럼 당합니다. 둘째, 산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죠. 제조업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바이오, 문화 콘텐츠까지 균형 잡힌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해요. 셋째, 공급망 분산입니다.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동남아시아, 인도, 중남미로 시장을 넓혀 나가야 해요. 독일의 몰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10년 후 우리의 모습이 결정될 거거든요. 오늘 이슈 리딩이 준비한 영상,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